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지금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후의 대책이 더 중요하겠죠. LH 직원들은 진짜로 농사를 짓거나 거기서 살 게 아니면 아예 땅을 못 사게 하고 신도시를 결정하기 전에 LH 직원들이 땅을 사뒀는지부터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걸린 직원들은 투기라는 게 확인되면 땅을 강제로 처분시키기로 했습니다. 손병삼 기자입니다.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1차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핵심은 LH 임직원들의 토지 매매 제한입니다. 농사든 거주든 실제 사용할 땅이 아니면 토지를 사고 팔 수 없도록 LH 사규로 못 받겠다는 겁니다. 내부 개발 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 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LH 임직원들의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감독하고 신도시 같은 개발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 투기나 의심 행위가 적발되면 인사 조치도 하고 수사 의뢰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1차 전수조사에서 투기 의심 사례로 지목된 LH 직원 20명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 투기로 판단될 경우 이들에게 농지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처분 명령 뒤에도 1년 안에 땅을 안 팔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 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투기 우려 지역 농지의 경우 지역 농민, 주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지역농지위원회에서 농지 취득 심사를 하도록 농지법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LH 사태는 오래된 부동산 적폐의 일부가 드러난 거라며 대한민국을 투기장으로 만든 부동산 카르텔을 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지난주에 국무총리가 발표한 20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소환 조사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말고도 지금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의심자가 100여 명입니다. 이제 차명 거래가 관건인데 이걸 알아내기 위해 국세청과 금융위원회를 특별수사본부에 합류시켰죠. 이 내용은 홍익표 기자입니다. 지난주 LH 직원 20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이 중 13명은 경기 남부청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 투기 의혹이 제기된 7명에 대해서도 각 시도경찰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내사에 착수했는데 국수본은 이미 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파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현재 내사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은 16건, 대상자는 100여 명에 달합니다. 특수본은 투기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토부와 LH 직원들의 친인척 차명 거래까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족과 친인척 등에 대한 전수조사 권한이 없는 만큼 우선 정부 합수단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로부터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역추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과 금융위, 한국부동산원 등 금융기관의 전문 인력을 수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지난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정밀 분석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소환 조사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잇따라 숨진 LH 직원 2명에 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분석 중인데 사망 사건이 마무리되면 첩보 등을 통해 제기된 투기 의심 정황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일요일인 어제도 시위대에 무차별 총격을 가해 3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한 달 보름 만에 유혈 진압으로 숨진 사람이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조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 일요일에도 시내 곳곳에서는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도로 위에 모래 주머니를 높이 쌓고 방패벽을 만들어 몸을 숨겨보지만 군경이 최루탄과 실탄을 쏘며 무력 진압에 나서자 시위 현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합니다. 곳곳에서 부상자와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시위대가 총상을 입고 쓰러진 남성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인 구조에 나섰고
차 안에서는 한 여성이 남편으로 보이는 남성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오열합니다. 미얀마 정치범 지원협회는 이날 하루에만 최소 38명의 시위 참가자가 군경에 의해 살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뒤 군경의 유혈 진압으로 숨진 사람은 100명을 훨씬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군경도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아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경찰은 시위대를 향한 군부의 무차별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국경을 넘어 인도로 도피하기도 했습니다. rakap uknakan anrak chau tika lamlaka bak belantal tibek thana ka iding rawrin fiar sule sona sele sanda pyapol. 미얀마 군사정부는 이날 오후 양군의 인구 밀집 지역 2곳에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미얀마 국영 언론이 전했습니다. 앞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에 대응해 세워진 별도의 문민정부 지도자는 군부를 뒤집고 혁명을 추진하겠다면서 시민들이 군부의 탄압에 맞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용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답답한 하늘이 오늘 또 이어집니다. 여전히 미세먼지 쌓인 대기가 한반도 위에서 움직이질 않는 건데요. 내일 오후에 맑은 공기가 이 정체된 공기를 밀어낸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은 매우 나쁨까지 올라가는 곳들이 있습니다. 신수아 기자 보도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주와 일부 남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오전 한때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짙어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늘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과 충남 등 4개 지역에 초미세먼지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저감 조치 시행으로 수도권과 충남에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또 인천과 충남 지역 석탄 발전 34기 가운데 11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나머지 23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과 공사장은 공사 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하는 등 저감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도로물 청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일 오후부턴 청정한 기류가 흘러들어오면서 공기질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지자체들과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전국 500여 곳에서 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중점 점검 대상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버스, 학원 차량 등으로 정부는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하도록 개선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거리두기 단계가 그대로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사람들 이동이 많고 전국 학교들도 개학하고 이제 주말에도 확진자 수는 그리 줄지 않죠. 앞으로 2주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계속되지만 상견례나 돌잔치 같은 일부 가족 행사의 경우는 조건을 다소 완화했습니다. 김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수도권 목욕시설의 운영 시간이 오늘부터 밤 10시로 제한됩니다. 샤워시설이나 옷장도 한 칸씩 띄었어야 하고 세신사와는 대화할 수 없습니다. 사우나와 찜질시설은 운영할 수 있지만 이용자 간 1m 거리를 둬야 하고 목욕실이나 사우나를 제외한 곳에선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수도권 식당이나 카페 영업시간은 지금처럼 밤 10시까지로 제한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전국적으로 2주간 연장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가 인정됩니다. 만 6살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결혼을 위한 상견례를 할 경우, 또 직계이거나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이라면 5인 이상 모임 금지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최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사실상 영업 자체가 불가능했던 돌잔치 전문점도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가 인정됩니다. 오늘부터는 돌잔치 전문점도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처럼 인원을 제한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엔 밤 10시로 한정됐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져 사실상 제한 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미입니다.